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 나오셔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건 어떻게 나왔고 또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15분 정도 주어져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가보면 일단 대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아시죠? 이제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이들이 양이 많아서 힘들어하죠? 네, 목동권에서 제일 많아요. 영어는. 네, 뭐 다른 직명도 있지만 직명도 조금 더 많습니다. 내일이. 그래서 이번에는 능률복화 15에서 3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2단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대략 한 20지문, 그리고 균도 한 4개의 지문이니까 거의 한 20개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총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지문 수만 해도 한 40개에서 45개, 그리고 어휘 따로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 어휘를 안 외우면 시험 못 봐요. 요번에도 어휘를 이제 제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기 PPT 자료를 넣어놨는데 대부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첫 주자부터 시험 직전 직보까지 해서 일단 진도를 다 나가는 거, 그리고 주어진 양 다 소화하고 뭐 문제 풀고 어휘 암기하는 것까지 하는 게 사실 내신 기간 내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네, 진도 나가기 급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양이다. 양으로 통과하고, 요번에는 듣기도 들어갔습니다. 듣기는 이제 16문제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어렵지 않지만 10분 정도밖에 더 추가를 안 해줬어요. 그렇다는 말은 기존에 50분인데 듣기가 없었던 시험에서 아이들이 푸는 것과 요번에 듣기를 16문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압박이 되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은 조금 약간 이제 요번에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상이고 아이들 반응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상 정도라 생각을 하고 조금 가보면 일단 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시험권이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게 제가 봤을 때 대일고의 특징입니다. 고1의 특징이에요. 고1의 어휘랑 어법 문제만 총 13문항이 출제됩니다. 저기서 어휘는 복화에서 외운 어휘만 묻는, 그러니까 그 유형을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단어를 뜻 알고 이게 아니에요. 그 유형과 지문형 어휘랑 그리고 어법인데 뭐 N개 묻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총 13개예요. 이 말은 수능과는 결이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다르게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묻는다면 대본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암기했던 지문이지만 이 어휘랑 어법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다 읽어야 되고 어법은 또 어법적 지식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양이 많은데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유형을 많이 내면서 변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뭐 대일이 좀 쉽다, 뭐 강서와 뭐 영일이 왜 좀 쉽지 않냐, 시험 풀어보셨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이번에 저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내일 쉬운 줄 알고 왔는데 힘들어요, 뭐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대 만만하게 보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좀 특징이 서답형에서 똑같이 안 내고 정답 선지를 뭐 어휘를 바꾼다거나 구조를 좀 바꿔서 아이들이 단수 남기로 못 풀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이 대일고의 특징이 완전히 항아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만 1등급은 완전히 탄탄합니다. 안 흔들려요. 근데 중간이 없으면 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많이 깔아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영어는 다른 가보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거다. 보면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고 묻습니다. 뒤에 유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휘의 관계라든가 뭐 빈칸 채워봐라, 문맥적으로 맞는 게 뭐니? 또 요번에는 관계에 부합하는 N개 그룹, 이게 요번에 좀 신유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걱정을 했나봐요. 너무 쉬우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래서 어휘는 이게 아무리 상위권이더라도 어휘는 모두 다 약해요. 어휘가 강하고 어휘 좀 강한데요? 어휘 좀 좋으세요? 이런 애들은 없어요. 제가 가르쳐봐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 유형에서 제가 봤을 때 변별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건 뭐 누구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발 어휘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정말로 안 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시험 봐도 그냥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휘는 누구나가 약점이기 때문에 저걸로 변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일고 스타일 문제를 어휘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 수업의 특징은 제가 대일고 스타일의 어휘 문제를 따로 계속 만들고 매주 그걸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그냥 뭐 예를 들어 어휘 뜻 쓰고 이렇게 본다면 저는 제가 일일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뜻 물어보지 않고 대일고 스타일처럼 계속 냅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쓸 때 단순히 요거 답이 몇 번이다가 아니라 거기에 비롯한 모든 유의어나 필요한 것들, 나아가 수능까지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까지 다 생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2번, 그러니까 어휘 문제 말하는 건데 조금 짧아가지고 네, 어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걸 PPT 자료 보시면 제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번에 그 22번에서 능률복화에 없는 선지를 냈어요, 선생님이. 근데 저거는 고교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당연히 제 어휘 특강 자료에도 그렇고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범위에 대해서만 달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이런 것도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그 어휘 책에 없는 단어도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네, 또 이제 뭐 동의어, 반의어 관계를 활용한 선지 구성인데 지금 보시면 다시 다뤘던 거다라고 제가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뭐 어디서 다뤘다, 어떻게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 다쳤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적중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양심껏. 왜냐면 그게 무의미해요, 영어는. 진짜 그래요. 제가 서술은 그대로 찍어준 거 나왔거든요. 틀려요, 애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꾸준하게 피지컬을 키워야 됩니다, 영어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객관식 지문 같은 경우, 이제 지문을 말씀드리면 어법과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원래 좀 평이합니다, 대입고가. 원래 그냥 단순히 뭐 빈칸 찾아라 이런 거는 변형 없이 내기 때문에 평이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보니까 선지도 조금 변형을 하고 선생님들이 신경 쓴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징이다라고 적어놨고, 서답형 같은 경우는 요번에 총 6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보수문항, 한문항이 나왔고, 원래는 40점인데 요번엔 듣기 때문인지 아마 30점으로 좀 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정답은 교과서와 뭐 두뇌 원문과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그냥 암기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공부한 문장 패턴을 가지고 어휘, 선생님들이 조건에 주어진 어휘를 자기가 넣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어디 가서 이런 뭐 비밀 자료를 봐라 이런 게 없어요, 영어는. 그렇게 봐도 틀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평상시에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상위권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위권인데 지금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어디 뭐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난점이죠. 왜 그래요? 어머님도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보다 밀리는 현실이잖아요. 저는 좀 충격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가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일단 많이 안 해요. 영어 해야지만 수학이랑 과학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후순위로 밀리면 대부분 양이 많은데 처리를 못하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지금 정답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뤄줬던 최종 정리에 나온 건데 정답 선지인데 조금 변형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뭐 여기 C 같은 단어가 없죠. 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단순 암기해서 푼 게 아니라 봤던 문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대입고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시험이 좀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났거든요. 대입이 쉽다고. 그러니까 왔거든요, 애들이 다. 그럼 잘하는 애들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모의고사다 보니까 대입이 강서에 비해서 오히려 뭐 1등은 많다던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 피셜이.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 뭐 제가 달았던 데도 나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절대 나오지 않고 여기 보면 단어를 완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들이 또 근데 시험범위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활용해서 너가 공부했잖아. 그럼 한번 써볼라. 이 조건에 맞게 써봐.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입고의 어찌 보면 서답형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대입고는 서답형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휘랑 서답형이 대입고의 가장 큰 1등급 브레이커예요. 컵 브레이커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 뒀다. 그냥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건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다. 왜냐면 어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좀 양이 많고, 그리고 어찌 보면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단순히 와서 뭐 많이 보고 뭐 100개 외웠으면 200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100개 외우고 200개 외우고 뭐가 중요하죠? 시험에서 틀리면? 그리고 자기가 암기한 걸 다음날 까먹으면?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개 외웠어요, 200개 외웠어요. 근데 다음날 모르면 그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를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에 지금 너무나 많은 약간 오해들이 퍼져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해요.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상평 시절 때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지문이랑 구문,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서답형이랑 독해 이런 거 당연히 상세 해설하고 있고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클리닉 때 아이들 오면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도 해설지를 주고 어휘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가 스스로 제작합니다. 동영 어디서 구하거나 사거나 하지 않고요. 제가 아이들 시험 경향 본 다음에 다 직접 만들고 있어요. 요번에도 똑같이 만들었고 일부러 근데 저는 고난도로 만들어요. 일부러. 왜냐면 요번에 대회고에서 제 반에서 20점이 오른 애가 있어요. 75점에서 97점 맞았는데 그 친구가 제 도경에서 78점 맞고 왔습니다. 다음날에 시험에 97점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그 전날에 어렵게 하나 아무리 어려워도 대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동영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 만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제 제 표지랑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영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완전 시험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볼 수 있게 당연히 듣기도 반영해서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서답형도 다 이렇게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여름방학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대회고는 사실 뭐 대회고도 그렇고 제가 맡고 있는 한가람고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영어는 어떤 특정 그 내신 기간 때 당연히 특정 학교에 맞는 특정 유형을 공부하고 범위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비내신 기간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내신 기간. 여름과 겨울방학이 없어요. 왜냐? 내신 기간 때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신 범위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다른 걸 하면. 그래서 간혹 어머님들이 이 당원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너무 적지 않냐? 충분하고요. 요번에 당연히 충분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비내신 기간 때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 걱정 같은 거를 다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 강의를 이렇게 구성해놨어요. 일단 대회고는 여기반입니다. 토요일 오후반이고 그대로 시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할 거냐면 예비고일, 그러니까 고1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저의 구문 강의나 문법 강의를 할 건데 그리고 서답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체계가 달라요. 기존 학교 문법이랑.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는 제 그 PPT 자료 말고 제 한글 자료 있죠? 그 뒤에 제가 조금 맨 뒤쪽에 간략하게 설명해놨어요. 꼭 읽어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는 요 정기반을 가져가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이 아이들이 내신 기간 때 내신만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도 보고 이 수능이 어려워졌다 하는데 그럼 독해는 안 하냐? 그래서 독해를 따로 깔았습니다. 그럼 왜 정기반에 독해를 안 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3시간 반 수업인데 구문하고 독해하고 다 하겠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강의를 깔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수업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 양심껏 제가 뭐 강의 하나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더 효율적입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반으로 일부러 깔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 오거나 계약해도 5주 다 채울 수 있게끔 해서 무리 안 되게 제가 깔아놓은 거고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한가람고 반이었고 여기 대외고 반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여기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럼 저건 뭐냐면 저건 이제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법이랑 어휘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고1이면 이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나 독해를 듣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뭘 가르치냐면 일단 원래 제 강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교재 듣는데 요번에 5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 5주 내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해주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교재를 만들고 교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업에서는 학교목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뛰어넘는 구조까지 잡을 거다라는 것과 어휘 테스트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랑 구문 적용 과제 따로 나갈 겁니다. 거기 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서답형까지 제가 대비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요런 게 다른 거예요. 네. 기존의 학교 문법과 99% 정도의 강사들은 이제 다르게 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 이제 체계가 구체계인 거예요. 제가 거기에도 적어놨지만, 제 체계를 항상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님들한테 아이폰 5와 아이폰 6가, 16이 있어요. 16이 있어요. 무엇을 쓸 겁니까? 야, 아이폰 5 써도 유튜브 볼 수 있고 카톡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난 굳이 아이폰 5 쓸래. 그렇게 하시는 분보다 당연히 16을 쓰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체계의 발전이 있다는 게 현대 영어 체계예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일리 다 들어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단순히 문제 많이 푼다 당연히 문제 많이 풀리게 할 건데, 제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지문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구성을 해놨습니다. 난이도는 일부러 고3 것까지 맛볼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기본에서 실전까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뉴 패러건이라는 강의가 있고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것까지 제가 해놨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람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학원이랑 그 맨 앞에 제 번호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